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오전 6시 4분입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반등을 좀 하다가 다시 또 조정세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 계속 관리 잘 하셨나요? 아이고. 자, 차트를 좀 봤는데 이렇게 로저로 보면서 또 다행히 추천드렸던 종목은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저희 단톡방의 뉴스들 감사해 잘 봤습니다. 거의 다 봤고요. 오늘 이제 정상적으로 노멀하게 치우님 카페 하고 들어가서 뉴스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어제 거네요, 그죠? 경기도나 영향 국제유가 내년 상반기 89에서 98달러서 제가 100달러 정도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부분입니다. 2분기 때 성장 없는 고용, 나쁜 일자리가 는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자보단 큰 이자 가계 신용대출부터 갚았다. 신용대출 빨리 갚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자가 높은 건 빨리 처리하셔서 낮은 걸로 바꿔두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급한 대로 다 정리가 좀 되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조금 더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쵸? 네. 한국 증시는 역시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환율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 공개방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희가 공부방에서는 말씀드렸던 모습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쌤의 지금 시나리오 안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아주 디테일하게 작은 것들까지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시나리오 안에서 멈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은 단타나 번트 단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하기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시대에 30% 정도 물려있는 건 괜찮고, 가능하다면 번트 이런 식으로 단타로 해서 조금씩 벌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죠? 네. 자, 잠시만요. 네. 오케이. 자. 죄송합니다. 네, 새벽이라서, 네. 잠에 죽겠네. 힘드네요. 네. 27억 아파트가 1년 만에 곡소리 날개 없는 추락 같은 소리하고 하는데 얼마 빠졌다고 지금 추락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2배, 3배 오를 때는 급등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그죠? 경기 둔화 영향 국제유가 내년 상반기 다시 89에서 98달러 선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식당 일자리 16만 개 줄 때 배달은 11만 명 늘었다. 거의 다 배달을 많이 해먹죠. 그죠?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 저도 배달을 종종 해 먹긴 하는데 배달비도 비싸가지고 좀 부담되기도 하고요. 자, 법정 최고금리 직격탄 맞은 이금융권,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IMF 때도 그랬지만, 요 녀석이 우리가 경기가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얘네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아마 감당이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일단은 반등을 한번 할 거라고 보고, 내년 초에 반등을 조금 할 거라고 보고, 내년 여름이나 이후에 한 번 더 크게 한번 빠질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염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가을이었죠. 항상 말씀드린 게 내년 가을 약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일생일대의 기회가. 그걸 대비해서 지금도 단타를 치시는 게 맞고요. 약간의 금액,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싸졌던 금액이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단타 번트 좀 싸게 사서 오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물려나가면서 내년을 기다리는 그런 시장이라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대출 땡겨서 풀매수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다소 저평가 구간이니까 천천히 모아가시는 거 괜찮겠지만, 저는 내년 가을이 기회라는 걸 21년도부터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쵸? 네. A 등급 회사도 안 팔리고 있다. 그래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도 뭐 말씀드렸던 그런 그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네이버도 일단은 첫 번째 반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자리를 좀 횡보장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쵸? 저점 이탈 정도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도 이제는 뭐 브레이크를 좀 걸고 있는 것 같고 48,000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거든요.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만 카카오는 크게 움직이기 아직 멀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뉴스가 이제 와서 경기 침체 이야기한다. 그죠? 1년 내에 경기 침체 빠질 확률 100%. 근데 경기 침체 무조건 온다고 작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경기 침체 23년도가 더 안 좋을 거라고. 근데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 보겠습니다. 네. 뉴스가 여러 가지 많이 있긴 한데 그냥 트레이딩뷰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이요. 우리가 딱 예상했던 지역,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렸던 게 뭐냐면 저희가 반등을 1420원 그죠? 15원 요 정도까지만 보자 말씀드렸거든요. 요 하락에 대해서 그죠? 요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환율이 아마 저는 요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게 19일 어제죠. 어제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범주 안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 온다고 또 설레발 하시는데 오를만 하니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오르는 게 이걸 상승을 보시나요? 이런 말 하니까 또 막 좀 짜증도 나고 막 그래요.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엔딩 다이고날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엔딩이라는 것은 고점을 공신하는 이런 3파 형태 계속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렴 이렇게 빠져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빠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 고점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조정파가 플랫형 조정파가 완성이 돼버리면서 위로 또 강하게 가버리는 흐름을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11월에 금리 인상 이벤트가 하나 있고 12월 금리 인상 이벤트가 하나 있죠. FOMC가. 그럼 그것에 맞춰서 이 환율이 꾸역꾸역 끌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추세가 지금 강해졌었어요. 그렇죠? 강해졌다가 지금 약해지는 부분. 제가 좀 가장 즐겨서 우리가 매도 포인트를 잡는 그런 모습이라서 요런 모습을 제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콩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1,300원, 많게는 1,200원대는 무조건 벌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 한생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제는 ETF 교육을 3,000원 주고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러 인버스 2배를 우리가 잡아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버스 정찰을 요때 박았잖아요. 그쵸? 그냥 그때는 요때 요 가격대입니다. 지금 살짝 또 손해보고 있겠네. 살짝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수익권에 갔다가 손실권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2배짜리가 아니라 그냥 1배짜리였고요. 아마 요런 제가 원하는 패턴이 등장을 하게 되면 달러 인버스를 잡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월도 반등하고 있고, 네. 그 정도, 입니다. 나스닥 반등하다가 반등했으니까 또 저도 먹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쵸? 우리가 매수 단타를 칠 때는 철저하게 손절 지키면서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을 제가 어떻게 추천을 했었냐면, 네. 자,
제가 18,150원에서 21,850원에서 18,750원 사이에 대한 가격대를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쵸? 그죠? 요 구간에서. 그래서 이 중간에서 딱 반등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가격을 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꽤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또 주세에서 존버 타고 쭉쭉쭉쭉 가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런 걸 함부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애초에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단타를 치실 때는.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하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나오는 거는 한번 쭉쭉쭉쭉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해치고 가야 될 게 많거든. 그래서 익절을 좀 하시고, 익절 관리를. 그죠? 무조건 익절 관리하시고 나중에 이 녀석 넘어갈 때 배팅을 한다고. 넘어갈 때 이래시죠. 그래서 꿀렁꿀렁 뭐 이런 식으로 꿀렁꿀렁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배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자리를 잡고 패턴을 만들고 조정파 패턴을 완성시키고 출발할 때 그때 배팅 자리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그것에 맞게끔 적당하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는 거면 좀 가겠죠. 네.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런 것들. 요때 반등도 당연한 거고. 요때도 제가 25,000원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라 말씀드린다. 말을 안 들어. 왜 그렇게 팔지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팔지도 않을 거면서 왜 주식 방송을 보고 있고 왜 코인 방송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르면 팔 거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자, 네. 카카오뱅크는 돈터치 건드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뭐 카스피도 그렇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아이고, 졸음이 쏟아지네요. 비트코인. 봐봐요. 우리가 이때 참 많은 얘기를 하면서 고생하면서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 5만 달러 넘어가면 우리 다 팔고 떠나갑시다. 시장을. 그렇게 할게요. 정말 제발 그렇게 가게만 해주세요.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아직도 시장에 몰려있다고요. 그게 뭐야 그게 도대체. 안 그래요? 이거 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뭐 300억 300만 달러? 30만 달러인가? 3억? 가면 팔 거예요. 비트코인. 그때가 안 판다고 또 이걸 왜 파냐고 미쳤냐고 병신이냐고 팔아라는 사람도 욕하고 앉아있을 거 아니야? 항상 그래 왔었어요. 사람들은 똑같아. 사람들이 뭐 주워 먹을 거 있나 물려가지고 호적거리면서 주워 먹을 거 있나 이 사람 오른다고 하나 떨어진다고 하나 오른다고 하는 말 듣기 좋은 말 들어 돌아다니고 왜 그래요 도대체.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물론 이런 뭐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고 시황을 보는 사람으로서 맞았을 때 기분이 좋고 틀리면 또 기분 나쁘고 또 물리시면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냥 딱 보면 이게 구간이 어떻게 흘러갈 부분인지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이 정도 안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는 거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눈에 뭐 보인다 나쁜다가 아니라 우리 하락을 하면 그 다음에 상승이다가 아니라 하락을 하면 그 다음에 횡보예요. 횡보. 박스가 나와야 돼요. 여기처럼. 이해되시죠? 상승하기 전에도 뚫기 전에도 이 박스가 나와야 된다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 그리고 영원한 상승장도 없고 영원한 하락장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 하락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 상승보다 각도가 약하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래요 뭐. 근데 그 안에서 디테일한 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디테일한 걸 잡았으면 그 디테일한 것대로 대응하시면 돼요. 그렇죠? 저 한쌤은요 비트코인은 놓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 자체를 담보로 하는 지금 마진 상품이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게 큰 돈도 아니에요. 큰 돈일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제가 그 돈을 마진콜을 당해버린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네, 기분 나쁘죠. 그게 단돈 질 가다 돈 10,000원 잃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돈이 제가 과거에 해서 매매해서 벌었던 것들 이제 담보로 해서 그 금액 그냥 계속 그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만약에 숏 타이밍으로 바뀌게 된다면 다점으로 짧게 숏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리해서 숏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숏 각을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늘리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뭐 크게 하락할 거다. 왜냐면 달러를 베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으로 대마는 상품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계속 들고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더 빠져도 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더 빠져도. 근데 그 제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금액대가 13,000 정도까지는 염두가 될 수 있으니까 14,000, 13,000 정도까지는 뭐 여기 오게 되면 속 편해지겠지, 그치? 어쨌든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 그거는 관리는 해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쵸? 그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이, 제가 계속 또 환율이랑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환율이 빠져야 오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환율이랑 지금, 우리가 요때도 반등이 나왔던 시장이고, 시장이에요. 아직 환율과의 디커플링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한국의 환율이 더 빨리 빠지기 때문에 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보다 지금 한국 원화가 더 지금 그 가치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구간이 보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요 구간을 보면서 여기 고가점을 살짝 넘기는데 이제는 이 각도를 살리면 안 되고요. 죽여야 됩니다. 이게 되겠죠. 이 각도를 죽이는 게 핵심입니다. 상승 각도를.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1월 FOMC 이후에도 또 크게 한번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11월 FOMC. 그래서 그때까지는 또 한동안은 또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만약에 이게 상승을 또 여기처럼 이렇게 돌파해버린다면 추세를 또 강화시켜버린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높아진다고 해도 별로 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올라가주면 좋아, 전 뚫어주면 좋아, 계속 뚫어주면 좋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배팅을 해 나갈 생각이고, 중국 증시를 좋게 보시는 분, 제가 중국 증시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한 24년, 25년 정도부터 좀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지거든. 우리 IMF 이후처럼. 그래서 중국 증시는 지금은 좀 건드리지 마시고 차라리 한국 증시가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증시도, 근데 중국 증시는 지금 예정된 악재가 또 있어요. 예정된 악재라는 제가 말을 쓰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예정된 악재가 뭐냐면 중국의 그 부실 기업들, 부동산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가 정말 기회예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어서 주택을 들고 계시는 분들 괴로우시겠지만, 대출을 정말 많이 받으셔가지고 1주택, 뭐 경기도 신축을 잡으셨던 분들은 고생 좀 꽤나 하실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말 안 들어놓고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떡해, 그쵸? 저도 대출 끼고 있는 집이에요. 저는 이제 딱 절반 정도가 대출이었고 1년 동안 열심히 갚아서 1,000만 원 갚았네요. 1,000만 원 정도 갚았네요. 네, 이제 딱 1년 됐거든요. 딱 그만큼 떨어졌어요. 아이고, 속상하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상에서 우리가 그때 우리 작년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대출 금리가 싸잖아요. 쌀 때마다 저는 2.8%밖에 안 되는데 뭘 밖에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제 2.8%잖아. 지금 대출하면 5%는 그냥 우습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티면 될 거예요. 버티면 여러분들 다시 이제 뭐 그 하락 이후에도 다시 저정도 자리를 잡게 될 건데 못 버티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을 막 땡기면서 대출로 막 땡겨서 막 금리를 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 집이 떨어진 만큼 남의 집이 딴 집이 더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잘 찾아보고 사시라 그랬잖아. 자,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은은 뭐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싸져도 뭐 그리 쫄질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 있던 풀매수 존, 이렇게 그런 부분이고. 자, 비트코인 원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빠르게. 이런 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혹시라도 여러분 사실까봐
좀 비꼬는 그런 식으로 좀 방송을 드렸습니다. 애프터스 1,000원 가자. 1,000원 가는데 내가 빤스를 건다. 뭐 이런 말 했었거든요. 1,000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 기분이 나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 코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텐데, 이런 하락 상황에서 이런데 원화 상장하면서 우리가 달러 상장하면서 여러분들 설거지하면서 여러분들 그 남아있는 그 여러분들 개미의 투자금도 다 뽑아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등장하면 이게 비트코인도 1,000만원 달러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1,000만원, 1,800만원, 1,000만원 되니까 1,000만원 아래가 아니고 1,000만원대 아래로, 그러니까 1,000만원대로, 네,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자, 폴리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한쌤이 추천드린 정도면 좀 단단한 경향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폴리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노려보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쵸? 요 정도의 손절을 주고 1,200원 정도에서 1,2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어쩔까 싶은데 딱 1,200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폴리곤 저는 관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시기 하세요. 1,200원에서 잡으셨으면 이거 5% 됐거든요. 그죠? 60원이니까 5% 주식시장에서 5% 수익 났다고 대박 났다고 그렇게 광고했었던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충 말해도 오시면 5%는 그 수익 내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 굉장히 예쁜 것들이거든. 이해되시죠? 여기서 사셨어도 얼마 요때잖아. 어제 그저께 방송이었으니까, 그쵸? 요때쯤이었을 거예요. 7일 요새 요때 거 요때 쓸 거예요. 요때. 그래서 1,200원 정도였었거든. 요 자리였나? 오케이. 갔다가 돌림 왔으니까 알아서 하셨겠지. 그쵸?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무조건 관리하세요. 무조건 익절하라는, 관리를 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세팅을, 그러니까 매수하셨던 거 일부를 파시고 저점에다 스쿼트 걸어 놓던지 그건 무조건 하란 말이야. 말을 안 들어. 더 갈까봐 안 했다고. 네, 진짜. 진짜, 속천불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쵸?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정세를 좀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환율을 봤을 때, 그러니까 원활한 환율을 보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자, 여기에 상승 모습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타방 예술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ABC로 지그재그로 빠지는 그림이 또 두 가지 관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그리고 관리를 하라고도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들 참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말씀드린 영역에서 2% 반전되고 이쪽으로 진행하시고 저점 로스컷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르고 같은 경우도, 아르고 다시 돌아왔네. 아르고도 여기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여기 상황까지. 그죠? 안 해요, 안 해. 사람들이 팔지를 안 해요. 아주 그냥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그럼 나중에 혼날까봐 말을 안 했대요. 왜 그래요, 도대체? 계좌 관리 하라고 말을 했잖아. 그죠? 그죠? 두 가지 관점이고요. 여기가 이탈되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여기 이탈되면 그냥, 여기 만약에 이게 이까지 오게 되면 그냥 포기하세요. 이렇게 약반등에 청산하고 그냥 끝.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돌아가는 리버시 나올 때까지는 그때까지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때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가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 떨어질 때가 기회라고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지만, 만약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저점 이탈해버리면 이제 경기 침체 신호고요. 이제 이 코인 시장의 거품이 다 더 빠져버리는 거예요. 확.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는 배제를 하고 있지는 마세요.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저는 반등을 좀 하고 빠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저점을 살려줄 때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돌려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물려있는 건 상관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더 가도 난 안 살 거다. 팔 거다. 물량 빨리 부술해라. 3월 이하로 줄여라. 빨리 팍팍팍 줄여라. 계속 하는 건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 고점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한쌤 같은 경우는 올해 그래도 열심히 단타 쳐서 벌어놓은 그 시드를 담보로 비트코인 한번 담아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진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정말 원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배율을 조금 배율을 마진을 써서, 그러니까 레버리지죠. 써서 좀 큰 돈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마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나비투투는 딱히 그렇게 고배율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찰만 딱 발바닥 하나만 딱 걸어놨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5만원 10만원 이런 거 손에 받죠. 얼마나 주겠어요? 아직 그래요? 그쵸? 벌었는 것도 있고, 그쵸? 한 50 벌었다가 30 잃으면 그게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여러분들은 100만원 벌었다가 50만원 손해보면 50만원 손해 중이라고 생각하시죠? 1억을 벌었다가 5천만원 잃으면 5천만원 손실 중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폴리곤도 알아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딱히 뭐 크게 볼 건 없어요. 그쵸? 두 개 정도 아까 차트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 포인트 요걸 살려주는지, 그래서 여기가 끄어가지고 여기를 좀 살려주는지, 이렇게 살려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요걸로 한 번 더 밀고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매수를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권장을 좀 드리겠지, 여기서는 매수 권장을 좀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는 매수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반등이 나오고 나서 여기 저점 나와준다면 여기 손절로 단타를 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일단은 조금 좋아 보여요. 그러면 아까 환율도 고점을 넘겼을 때 꺾이는 걸 보고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랑도 동일한 그런 관점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 정도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힘들죠. 힘들겠지만 폴리곤 관리 잘하시고, 제발 힘들지만 버티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언제 올라갈까요? 얼마에서 올라갈까요? 라는 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지금부터 시장은 개미를 터는 시장이 될 겁니다. 인내심의 싸움이 될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 치킨 게임이 된다는 말이에요. 치킨 게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틸 것이고, 버티지 못한 사람은 털릴 거예요. 그리고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가 오른다면서 해서 뭐 이런 사람들 욕하게 될 것이고, 또 버티지 못하는 사람 중에 더 빠져온다고 주장하고 더 떴던 사람들은 반등해버리면 또 더 빠진다고 했던 사람 욕하게 될 것이고, 게임 그래서 고점에 사실 불려버리고, 그래서 게임을 터는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거예요. 내년이 단호하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거예요. 지금 이거요, 그냥 같이 여러분 다 빠지니까 여러분들 같이 그냥 버티고, 뭐 저도 물렸어요, 뭐 카카오 주식 뭐 뱅크 같은 경우는 90 뭐 몇 퍼센트? 99%가 다 물려 있다면서요. 다 같이 물렸으니까 버티고 하겠죠. 근데 이 시장은요, 정말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내 거 빼고 다 가는 것 같거든. 막 내 거 빼고 가다 이거 올라가면 여기 올라타고 떨어지고, 내거 옛날 들고 있던 거 다시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리플을 들고 있었는데 막 이오스가 올라가고, 이오스가 갈아타니까 리플이 올라가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내년은.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알트코인을 약간은 더 우하향할 가능성이 커요. 이쪽은 알트코인들은 그래요. 약간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왜냐면 저점을 여기를 보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까지 올라갈 때 반드시 파셔야 되는 거예요. 요 박스권 상단에서 무조건 팔고 하단에서 버티고, 이렇게 매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단 또 금액을 풀배수하는 게 아니라 미적을 계속 줄여서 그 안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힘드시면 적금 나라 그러잖아 지금. 왜 1년 뒤에 사면 된다니까?
1년 뒤에? 이때 사면 된다니까. 이때 한번 봐봐요. 이때 어떻게 되는지. 얘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갔다가 밀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밀고 이렇게 가든지, 아니 뭐 이래서 바닥을 타고 가든지, 이때가 기회가 될 거라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소 싼 가격이다. 맞다. 다소 싼 가격이다. 근데 요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겠. 요 반등을 한생을 먹으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고, 깨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는데 뭘 한 개 정도, 요 정도 손절 나가봤자 앞별 게 뭐가 있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요 반등 나온다고 했는데 요 반등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요. 나올 거라고 본들 여러분들 그럼 이거 틀리면 어떡할 건데? 안 그래요? 여기서 손절이 여기잖아요. 그죠? 큰 손절이 여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조금 더 되죠. 그다음 5% 된다고 칩시다. 5%의 손절가를 가지고 3천만 원에 약 10% 수익비를 보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본다는 말이 되게 참 힘든 말인 게, 그거 한 개만 보시는 거거든요. 한 개만. 그러면 안 돼요. 매매하실 때는. 근데 한 개만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있어요. 제가 환율 같은 경우는 그 한기가 아까 그 길을 거의 확률 높게 보고 있어요. 확률 높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뭐가 변화가 나올 건 나올 것 같아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런 조정파, 막 복잡한 조정파 차트는 눈에 잘 안 보이더라도 그래도 우량주들 있잖아요. 그냥 달러가 지금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원화가 한국이 지금 홀라당 망해가고 당장 막 망해가지고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전쟁이라는 변수는 버틸 수 없습니다. 뭐 전쟁이라는 변수는 뭐 알 수 없겠지만, 이 환율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시황을 예상을 하는 거, 예측을 하는 거라고요. 환율 차트를.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시 보는 차트가 환율 차트예요. 그죠? 중심선이 걸리네요. 그죠? 조금 그렇지만 중심선이 걸리는 부분이고, 여기까지 갈 건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고, 볼벤 상단을 이제 치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는 말 계속 말씀드리죠. 그건 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올볼벤도 상단을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면 안 됩니다. 더 가도 사면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5까지 온다고 보시면 돼요. 고평가 구간이라고 무조건 보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이게 조금 더 쏜다고 뭐가 크게 달라져? 1,400원 됐던 게 1,500원에 간들 뭐가 크게 달라서 돌아올 건데. 안 그래요? 얘가 1,600원에 간들 뭐가 달라? 100원, 550원에 간들 뭐가 달라져? 어차피 내려올 건데. 안 그래요? 간 올라간다고 팔 수 있어. 지금 사서 지금 팔 거예요? 이 비트코인 여기서 파는 거랑 여기서 파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 여기서 팔 수도 있어요? 팔 수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비쌀 때 사지 않는다. 그렇죠? 쌀 때는 좀 사도 된다. 좀 물려 있어도 된다. 저평가 구간이면. 그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조건 빠질 거예요. 시간 해결해 줄 거라고요. 분명히. 95%의 확률 이야기에서 머무르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과거의 역사를 짚어서 무조건 통계적으로 무조건 검증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빠질 거예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가더라도 무조건 빠질 거예요. 이상적인 선상은 125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빠져야 되고, 1250에서 1300원 사이까지 무난하게 빠져야 되고요. 그죠? 만약에 미국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1000원 밑으로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아마 글로벌 불황이 되겠지. 그죠? 그때는 포지션을 바꿔서 또 우리가 뭐 인버스 종목들로 수익을 좀 내가지고, 또는 뭐 다른 걸로 수익을 좀 내서 나중에 또 큰 기회가 될 수, 빠졌다면 또 올라올 거니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회를 저는 항상 작은 기회를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달러 차트는 딱 볼만하니까. 요거 믿고 지금 뭘 하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조립비 조금 몰려와서 좀 횡설수설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그래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당장 뭐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종목들 수익 낼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패턴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공부하시고 이런 패턴도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 그 대기 뭐 책도 보시고 그러고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